서울 강북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뜨는 박은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늦잠 잤네. 며느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김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은지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기억상실증 때문에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집에서의 생활만큼은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엌으로 향하는 은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마루 한 구석이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내면 또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아침 6시까지 밥상 차려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우리 태민이가 회사 가려면 7시에는 나가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를 대하는 듯한 차가움만 있었습니다. 은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매일 아침 똑같은 반찬들이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은지야, 간 좀 맞춰서 해. 어제 된장찌개 짜서 우리 태민이가 다 못 먹었잖아. 30분 만에 완성된 아침 식탁.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은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안 먹어요? 남편 최태민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물음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상전이라고 같이 앉아서 먹어? 우리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먹으면 되지. 시아버지 최병호가 신문을 읽으며 던진 말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최가는 강북에서 작은 철강 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직원 15명 정도의 회사로 매달 겨우겨우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마치 대기업 사장 집안인 양은지를 부려먹었습니다. 은지야, 회사 청소도 내가 해. 청소 아줌마도 아까우니까. 은지야, 오늘 거래처 사장 집에 선물 갖다 줘야 해. 백화점 가서 50만 원짜리로 골라. 은지야, 태민이 셔츠 다림질 제대로 해. 구겨져서 회사 가면 어떡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은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남편 태민의 태도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기억상실증 때문에 연애 시절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보여주는 사진 속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태민아, 오늘 좀 일찍 와.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바쁘다고.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무슨 한가한 소리야?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 부부라면 남편이 힘들게 일할 때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부부 타령이야? 태민의 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서도 은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볼까요?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억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냥 얌전히 집안일만 해. 밖에 나가서 창피 당하지 말고. 하지만 제가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제 커피를 맛있다고 하셨고. 아, 정말 말이 안 통해. 최태민. 시어머니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당신 아내 좀 단속해. 나가서 일하겠다고 난리야. 태민이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말씀 들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바깥일 생각을 해? 하지만 나도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기억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신감이 나와? 태민의 말은 은지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특히 기억도 없는 주제라는 표현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민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태민아, 저녁 드실래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태민은 은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태민의 답장이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집에서는 이런 대화도 못하니까. 수요일에 또 만나자.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가 요즘 뭐?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은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지. 집에서 맨날 시무룩한 얼굴로 있으니까 남편이 밖에서 위안을 찾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네가 더 예쁘게 꾸미고 남편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 태민이가 고생하는 건데.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마저도 자신의 탓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또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민아, 뭐,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피곤하다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어. 태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태민아, 우리 부부잖아. 부부가 뭐가 특별한데? 너는 집에서 맨날 우울한 얼굴로 있고 대화도 안 되고 기억상실증이라고 핑계만 대고 남자가 어디서 위안을 찾겠어? 태민의 말은 은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 이혼해줘. 은지가 간신히 내뱉은 말에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너 혼자 어디서 어떻게 살 건데?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나는 바깥에서 내 생활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태민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억상실증이 생긴 지 3년. 그 이전의 모든 것이 까만 구멍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항상 말했습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결혼해 준 거야.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 고급스러운 피아노, 그리고 자신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이상해. 이런 기억들은 뭐지? 은지는 가끔 이런 꿈을 꾼 후 태민에게 물어봤지만 태민은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걸 꿈에서 본 거야. 너는 원래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은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손을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거친 집안일을 3년간 해왔는데도 손이 너무 곱고 하얗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도 이상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와인잔을 드는 자세,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
하지만 이런 의문을 태민에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기억상실증 핑계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해. 어느 날 밤 은지는 태민의 서랍에서 우연히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3년 전 날짜부터 시작되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병원에서 퇴원. 기억상실 확인. 2021년 3월 20일 결혼신고. 모든 준비 완료. 2021년 4월 1일 집으로 데려옴. 적응 중.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라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 수첩을 더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2억 누가 냈는지 확인 필요. 신원 조회 결과 박은지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과거 기록 삭제 완료. 은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과거 기록 삭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순간 태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은지가 서둘러 수첩을 감추려 했지만 태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서랍 뒤진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못 믿겠네. 태민이 수첩을 빼앗으며 은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앞으로 내 물건 건드리지 마. 알았어? 태민아, 저 수첩에 쓰여 있는 게 무슨 뜻이야? 과거 기록 삭제가 뭐야?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지만은 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아. 그게 너한테 최선이야. 태민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은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내 과거에 대해서. 그날 밤부터 은지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 굴욕적인 삶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I need to find out who I really am. 순간 은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 언제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지?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영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왔습니다.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subway station is? Oh, yes. Go straight for about 200 meters, then turn left. You'll see the sign. 은지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음과 억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유학을 다녀온 사람처럼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r English is perfect. Did you study abroad? 외국인의 칭찬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능력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혹시 영어책을 읽어보면 뭔가 기억이 날까 싶어서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소설을 펼쳐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한국어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단어들도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영어를? 은지는 태민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말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은지는 용기를 내서 사서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3년 전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나 실종 관련된. 네, 가능합니다. 신문 보관실에 가시면 됩니다. 신문 보관실에서 은지는 2021년 3월경 신문들을 뒤져봤습니다. 태민의 수첩에 적혀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12일자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황시은 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기억상실증 진단.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황시은 당시 25세 양이 한강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황 양은 심각한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으며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시은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기사를 더 찾아보니 며칠 뒤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황시은 양 남자친구에 의해 신원 확인. 회복 중. 황시은 양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최태민 29세 씨가 병원을 찾아 신원을 확인했다. 최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실종되어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충격이라며 최선을 다해 간병하겠다고 말했다. 은지는 기사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이 황시은이었다는 것일까? 그리고 태민과는 남자친구 사이였다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다른 기사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황시은 양의 가족, 장례식장에서 오열. 딸을 찾아달라. 이 기사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황시은 양 25세의 실종으로 가족들이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시은 양의 아버지 황정호 회장은 딸이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딸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황 회장은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은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황정호라는 이름이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은지는 서둘러 황정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황정호 회장, 황금그룹 총수, 자산 5천억 원. 기사들을 읽어보니 황정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이 황시은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은지는 황시은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거나 뒷모습만 나와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 언론에 얼굴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황정호 회장의 70세 생일 파티에서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모자이크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은 다르지만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릿했고 각도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하게 된 행동이 또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홍합을 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식 요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요리를 배운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도 이상해. 나는 언제 이런 요리법을 배웠지?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르게 은지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뭐야? 맛이 완전히 다른데? 아, 그냥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어디서 이런 방법을 배웠어? 맛이 레스토랑에서 먹던 것 같네. 태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야, 너 요리 학원이라도 다녔어?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걸로. 하지만 은지 자신도 어떻게 이런 요리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물어볼 게 있어. 뭐? 3년 전에 날 어떻게 만났어?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어. 너 기억 잃고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태민의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내 신분증에는 박은지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뭐라고 되어 있겠어? 당연히 박은지지. 그런데 혹시 황시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태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시은? 그게 뭐야? 그냥 들어본 적 있나 해서. 없어. 그런 이름 모르고.
하지만 태민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라면 왜 저렇게 당황할까요? 태민아, 혹시 내가 원래 다른 이름이었던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넌 원래부터 박은지야. 고아원에서도 박은지였고, 그럼 내 고아원 기록은 어디 있어? 한번 보고 싶어. 그런 건 다 없어졌어. 고아원이 문을 닫았거든. 태민의 대답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몰래 집을 나와서 3년 전 자신이 입원했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년 전에 기억상실증으로 입원했던 환자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환자 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박은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은지, 없는데요? 네. 2021년 3월에 입원한 기억상실증 환자는 황시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박은지라는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황시은 환자분은 한 달 정도 입원하셨고 퇴원 시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보호자로 되어 있네요. 은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진짜 이름이 황시은이었구나. 혹시 그 환자의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혹시 가족분이시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가족이요? 네, 당시에 황시은 환자분을 찾는 가족분들이 계속 오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매일 오셔서 딸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말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가족이 있었구나. 나를 찾아다니는 가족이.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최태민 씨가 환자분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데려가신 후로는 가족분들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연락이 닿았나 보다 했는데 은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이 자신을 가족들로부터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은지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은지는 공중전화를 찾아서 황금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금그룹입니다. 황정우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외부 통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황시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회장님 비서실 김 실장입니다. 황시은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혹시 시은이를 보셨나요? 아니면 시은이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시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3년 전에 기억을 잃고 지금까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은지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은지가 있는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한 명의 여성이 더 내렸습니다. 혹시 황시은 씨이신가요? 김 실장이 은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 함께 온 여성이 은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은이야. 그 여성은 황시은의 어머니 이미숙 55세이었습니다. 엄마예요? 이미숙이 은지를 꽉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은아, 사랑해. 우리 공주님,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시은이는 엄마 아빠의 보물이야. 엄마예요?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 시은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모녀는 카페 앞에서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황시은 박은지 가족과 재회한 그날 밤, 최태민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마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지야, 어디 갔다 왔어? 저녁도 안 차려놓고. 시어머니 김순자가 불평하며 말했지만 시은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그때 태민이 시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은지야,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시은은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내 진짜 이름에 대해서. 순간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이름? 무슨 소리야? 황시은. 내 진짜 이름은 황시은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야,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태민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시은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3년 전 내가 입원했던 병원. 거기서 확인했어. 내 이름은 박은지가 아니라 황시은이었다고. 그건. 그리고 내 가족도 만났어. 내 진짜 엄마를.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고아원에서. 거짓말 그만해. 시은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였지.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가 딸?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황금그룹 황정우 회장의 딸입니다. 3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가족들로부터 떼어놓고 거짓 신분을 만들어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황금그룹? 시아버지 최병호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황금그룹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태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그냥 은지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각? 시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김 실장이 준 신원 확인서였습니다. 이것도 착각이야? 서류를 본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진짜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은지가, 아니, 시은이가 정말 재벌가 딸이라고? 네. 그리고 제 가족들이 3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최태민이 저를 숨겨뒀던 거죠. 모든 시선이 태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민아, 설명해봐. 이게 뭔 소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민이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병원에서 기억을 잃은 여자를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준 거였는데. 그럼 언제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알고도 왜 말하지 않았어? 시은의 추궁에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왜 내 신분을 숨겼어? 그게 말해. 무서웠어. 태민이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재벌가 딸인 내가 나 같은 사람과 계속 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망친 게 아니라 지켜준 거야. 내가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돌봐준 거잖아. 돌봐줬다고? 시은이 비웃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하녀 취급하면서, 외도하면서, 가족들과 못 만나게 하면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 시은아. 아니, 시은 씨.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몰라서.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로 대했으니까 좀 엄하게 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게요. 시은 씨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시은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시은 씨,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요?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그건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인가요?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시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은 씨, 우리도 잘못했지만 태민이도 나름대로는 시은 씨를 사랑해서 한 일 아니겠어요? 사랑이요? 시은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3년 동안 속이고 가족과 못 만나게 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시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제 와서? 시은은 태민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3년 늦었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시아버지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황시은 씨 계신가요? 황금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김 실장과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은 씨,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시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과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시은이 일어서자 태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니, 시은아. 우리 이야기 더 해보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시은은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태민 씨, 감사했어요. 3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시은아.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시은이 집을 나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은 씨,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 며느리잖아요.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시은이 뒤돌아봤습니다. 법적으로요?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결혼신고서 원본을 보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세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결혼신고서를 본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위조된 문서네요. 위조요? 네. 황시은 씨의 서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황시은 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 이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김 실장의 말에 시댁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효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신분 도용, 감금,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감금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거짓 신분으로 생활하게 한 것은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다만 황시은 씨가 원하신다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과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민 나름대로는 자신을 돌봐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시은이 시댁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을 신분이나 재산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시은 씨.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셨나요? 진짜 품격이 뭔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시은의 말에 시댁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시은이 집을 나서려고 할 때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은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시은이 뒤돌아봤습니다. 저도 최태민 씨를 사랑했어요. 기억을 잃었을 때의 제가.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짜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 진짜 저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탑승하면서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복수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황시은으로서의 인생.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진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혹시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후원했던 가족이 있었나요? 아, 그런 가족들이 몇 있었죠. 특히 시은 씨께서 대학 등록금을 후원해 주시던 가정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이요? 박 씨 가정이었는데.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하실 때 시은 씨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그 집 딸 은지 양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주셨죠. 시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은지, 내가 도와주던 가족이 있었구나.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은 씨가 실종된 후로는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후원이 끊어졌으니까요. 시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일 그 가족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차는 강남의 황금그룹 본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시은은 3년 만에 진짜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은아, 일어났구나. 어머니 이미숙이 따뜻한 미소로 시은을 맞았습니다. 엄마,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야, 우리 딸. 정말 돌아왔어. 모녀는 다시 한번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는 아버지 황정호 회장과 오빠 황시우 30세도 함께했습니다. 시은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오빠 시우가 시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시은아, 앞으로는 내가 꼭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고마워, 오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3년 전까지는 당연했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김 실장이 시은을 찾아왔습니다. 시은 씨, 말씀하신 박 씨 가정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박진수 씨 가정인데 부인은 김영희 씨, 딸은 박은지 씨입니다. 시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으로 3년간 살았던 박은지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상황이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시은 씨의 후원이 끊어진 후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박진수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은지 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시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이네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2시간 후 시은은 김 실장과 함께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박 씨 가족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가의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진순의 김밥 천국이라는 작은 식당이었고 2층이 거주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박진수 씨였습니다. 박진수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시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시은이라고 합니다. 황시은? 박진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시은 씨세요? 저희 은지를 도와주시던? 네, 맞습니다. 어머, 여보, 시은 씨가 오셨어요. 박진수가 뒤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 50대 초반의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김영희 씨였습니다. 어머, 시은 씨. 정말 시은 씨세요? 김영희가 시은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시은도 울컥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무슨 사정요? 혹시 다치시거나 한 건 아니죠?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은지는 어디 있나요? 은지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저녁에 돌아올 텐데. 아르바이트요? 네. 시은 씨 후원이 끊어진 후로 대학을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시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아니에요, 시은 씨. 시은 씨도 사정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받은 도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시은 씨 덕분에 은지가 2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리어 죄송해요. 시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못 드린 생활비와 은지 등록금입니다. 봉투 안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김영희가 당황했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은지가 휴학까지 했는데. 시은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은 꼭 받아주세요. 은지가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박은지였습니다. 시은과 이름이 같은 그 여성이었습니다. 은지는 시은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야, 시은 씨셔. 너를 도와주시던 분. 시은 언니요?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세요? 응, 은지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언니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시은은 은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박은지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진짜 박은지는 자신을 도와준 언니를 그리워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대학 휴학했다면서? 네.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년에 다시 복학할 생각이에요. 아니야. 당장 다음 학기부터 복학해. 네. 내가 다시 도와줄게. 졸업할 때까지. 시은의 말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거 받아. 시은이 은지에게 따로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학비와 용돈. 그리고 가족 생활비. 언니, 너무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받아야 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너희 가족이 고생했잖아.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시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받기가. 아저씨,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가족이요? 네. 제가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가장 그리웠던 게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아저씨 가족 같은. 시은의 말에 박 씨 가족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언니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은은 3년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증, 거짓 결혼, 시댁에서의 고생. 어머, 그런 일이. 김영희가 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가족을 찾았으니까. 저희도 언니 가족이에요. 은지가 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저한테는 진짜 언니 같아요. 힘들 때마다 언니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진짜 가족 같아. 그날 저녁 시은은 박 씨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언니,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은지야. 네. 너 서울로 올래? 내가 좋은 대학으로 편입시켜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부모님도 서울로 모시고 싶어. 더 좋은 곳에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박진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은 씨, 그렇게까지는 못 받아요. 아저씨, 저 혼자서는 못해요. 가족이 있어야 해요. 진짜 가족이요? 네. 돈이나 혈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아저씨 가족이 저에게는 그런 존재예요. 박 씨 가족은 시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서울로 가면 될까요? 네. 당장 준비할게요. 그날 밤 시은은 박 씨 가족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지의 대학 편입, 부모님의 서울 이주, 새로운 사업. 언니,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부산에서 이틀을 보낸 후 시은은 박 씨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황정우 회장은 박 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은이가 그렇게 말하던 가족이시군요.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박진수가 당황했지만 황정우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은이가 전부입니다. 시은이가 좋아하는 분들이면 저에게도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강남에 좋은 상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식당 다시 시작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은지양,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편입 준비했어요.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대요? 네. 우리 시은이랑 같은 과예요. 시은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다니자. 언니. 그날 저녁 시은은 자신의 방에서 3년간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배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은은 일기장을 꺼내서 썼습니다. 오늘로 황시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3년간 박은지로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황시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강남의 고급 상가에서 시은이네 한정식이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황정우 회장이 직접 간판까지 써준 이 식당은 금세 강남의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박은지가 기쁜 표정으로 시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후 시은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겠네. 괜찮으세요. 직원들도 더 뽑으셨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행복해 하셔요. 시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은은 오빠 황시우와 함께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정우 회장은 시은을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회사 업무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은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수익성은 좋아 보이지만 사회적 가치는 어떨까요? 사회적 가치? 네.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우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은이 3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오빠, 예전에 시은이는 사업에 관심도 없었거든. 그냥 공주님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 경영자의 마인드가 생겼어. 시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3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은 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요? 최태민 씨입니다. 시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던 태민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나지 마.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오빠. 한번 만나볼게요. 시은아,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달라졌으니까. 시은은 1층 로비에서 태민을 만났습니다. 태민은 3개월 전과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구겨진 옷차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시은아, 최태민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시은의 차가운 말투에 태민이 움찔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시은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라니. 시은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태민 씨, 우리는 애초에 시작한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3년 동안은 거짓이었잖아요.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거였잖아요.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시은아, 나는 정말로 널 사랑했어.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정말로 사랑했다고. 사랑이요? 시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3년 동안 하녀 취급하고 외도하고 가족과 못 만나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내가 무서웠어서. 무서웠다고요? 내가 기억을 찾으면 날 떠날까봐. 재벌 딸인 내가 나 같은 사람과 계속 살 리 없잖아. 시은은 태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친 거군요. 망친 게 아니야. 지켜준 거야. 지켜줬다고요? 시은이 소리쳤습니다. 제 가족들이 3년 동안 저를 찾아서 미칠 것 같았던 걸 아세요? 제가 후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아세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태민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럼 나는? 그건 최태민 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최태민 씨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시은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시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시댁에서 3년 동안 제가 한 집안일에 대한 대가예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은아, 받으세요. 저는 공짜로 일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 응?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은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면서 시은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은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빠, 재단을 하나 설립하고 싶어요. 재단? 네. 기억상실증 환자들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황정우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먼저 병원들과 협력해서 신원불명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훌륭하다. 바로 준비하자. 한 달 후 황시은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시은은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직접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병원들과 협력하여 신원불명 환자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아주는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은지가 재단 사무실에서 감탄했습니다. 벌써 10가족이 제외했어요. 그래. 기쁘다. 시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은 씨,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최태민 씨가 자수했습니다. 자수요? 네. 신분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그리고 시은 씨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시은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시은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인데 나는 내 욕심만 채우려 했다. 이제 내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 너의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태민. 시은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잘못을 인정했네요. 용서하실 건가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원망하고 미워봐야 저만 괴로우니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교훈으로 6개월 후 시은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박 씨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시은아, 졸업 축하해. 박진수와 김영희도 자신의 딸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제 뭐 할 거야? 본격적으로 재단 일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시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학원에도 진학하려고 해요.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사회복지학? 은지가 놀랐습니다. 네.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황정우 회장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시은아. 아빠 덕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 덕분이고요. 졸업 후 파티장에서 시은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 전 기억을 잃었을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니,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은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 묘하다고요? 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은지가 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그 시간들도 감사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1년 후 황시은 희망재단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가족이 제외했고 신원불명 환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시은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더욱 전문성을 갖춰갔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시은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님이요? 네. 사실 저희 재단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와주시다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은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겠습니다. 시은은 이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무료 변호사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원불명 환자들의 법적 문제나 가족 찾기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준호는 재단의 법무팀장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은과 준호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은 씨, 오늘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할 게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불이한 일들을 봤어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멋있어요. 시은 씨야말로 멋있어요. 본인도 아픈 경험이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가 시은에게 고백했습니다. 시은 씨, 시은 씨를 사랑합니다. 시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태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 이용이 아닌 존중, 소유가 아닌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황 씨 가족과 박 씨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시은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 이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의 눈물이야. 우리 딸이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박영희도 시은의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은이 정말 잘 됐다. 준호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고마워요, 엄마. 시은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마음의 엄마.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은과 준호는 더욱 열심히 재단 일에 매진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황시은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시은은 이제 2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시은아, 아이들 이름은 뭐로 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딸은 희망이, 아들은 사랑이 어때? 좋은 이름이네. 희망과 사랑.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니까. 어느 가을날 시은은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황 씨 가족, 박 씨 가족, 그리고 시은의 새로운 가족까지. 엄마, 저기 아저씨가 울고 있어요. 5살 딸 희망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니다. 시은이 가까이 가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헤어진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남자가 시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시은이라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찾기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제 딸을 찾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은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단에서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천사는 무슨,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시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시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5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그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돈이나 신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이니까.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시은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호, 그리고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인 두 가족들. 이제 정말로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10년 후 황시은 희망재단은
아시아 최고의 가족 찾기 전문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은은 국제적인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 세계 각국에서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최태민은 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은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지만 시은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박은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재단에서 시은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가족들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진짜 언니 같은 시은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은의 아이들 희망이와 사랑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자연스럽게 배워갔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시은이 아이들에게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재벌 상속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은 진짜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